자,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행여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상처를 입거나 어떤 손해를 보지 않을지를 고려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더 도드라집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꽂힌 사람을 파악하기보다는 먼저 관계 발전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연애를 선택하는 경우가 보편적으로는 많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한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영상이랑 유사하게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것들을 봐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 그 원리,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행동 단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는 데까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배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유아기 때마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단서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게 되는 데까지 배경을 추론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을까를 추론해보는, 그리고 그 추론 과정을 단순히 어렴풋한 감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사용을 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과정을 분명히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 되게 특별하고 비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도 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과 방법적으로 정확히 머리에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사고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혹의 시작은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유심히 보고 상대방에게 단순한 1차적인 정보를 받아내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상대방이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우리가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 사람이 뮤지컬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럼 나중에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뮤지컬을 보자고 데이트 신청을 해야지. 이 사고에서 멈추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가봐야 어떤 뮤지컬을 재밌게 봤는지 이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습관적으로요, 상대방에게 얻는 단일 정보, 여기서는 뮤지컬을 좋아한다라는 정보가 되겠죠. 그럼 이 단일 정보에 대한 상대방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는지가 이 사람의 더 주요한 정보가 된단 말이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교육으로 교양을 쌓으러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노출이 되었을 수도 있고, 우연한 계기로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너무 빠져들어서 용돈을 모아서 뮤지컬을 보러 다녔을 수도 있고,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하나의 정보는 같아도 그 배경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방한테 뮤지컬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부담감을 줄이고 간접적인 질문으로는 언제 뮤지컬을 처음 접하게 됐느냐, 혹은 어떤 뮤지컬이 본인의 첫 뮤지컬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저도 뮤지컬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보러 가요, 이런 것보다 후에 대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대화의 심도가 더욱 깊어지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할 수 있고, 물론 관계 발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이 아닌 눈으로 바라보는 관찰의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 단서들을 추론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만일 상대방이 길을 걷다가 손에 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립니다. 그럼 누구나 이 사람의 도덕성이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구나, 이런 것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도 깊게 이 사람을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단순한 이 한 가지 단일 정보들만 보고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일 정보가 일어날 법한 배경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행동 단서들을 병렬적으로 함께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는 직원들을 생각을 한다고 내 것도 아닌데 옆자리에 누가 남기고 간 그런 쓰레기마저 치우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기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로 너무 냉정하게 컴플레인을 걸어서 해당 직원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 사람의 이미지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정답은 둘 다 이 사람의 모습이 맞아요. 카페에서 누군가의 쓰레기를 대신 치우는 단서를 말미암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사기 위한 의도가 없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뒤에 보여준 내 기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짚고 넘어가서 그 해당 직원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타인을 배려하지만 자신만의 기준이 있고 이 바운더리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정말 가차없고 냉정하구나.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도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통상적으로 연애를 해보면 평소에는 받아줄 수 있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져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맞춰주다가, 상대가 스스로의 기준을 넘어가는 잘못을 하면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냉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별도 냉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파악할 때 이런 방법과 추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추론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단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추론의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고, 중간에 우리의 추론이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의 큰 맥락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주관이고 세계관이고 철학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행복한 연애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